다른 사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사님? 네, 사마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마귀의 생긴 모습에 따라서 평평사마귀니 무슨 사마귀니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는 편평사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평평사마귀라는 것은 사마귀가 볼록 튀어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딱지처럼 또는 손톱같이 이렇게 피부에 얇게 붙어 있는 사마귀입니다. 이것을 편평사마귀라고 합니다. 8살짜리 어린이가 7살부터 손가락에 편평사마귀가 생겨서 이런저런 치료를 해 보았는데 영 낫질 않고 다시 재발하고 한다고 해서 한방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했던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이런 것이 치료되는 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이런 사마귀를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건중탕이라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약을 썼는데 편평사마귀가 없어지는, 몸이 좋아지면서 편평사마귀가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보통 사마귀는 레이저나 수술로 떼어낸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렇게 한약, 그것도 보약으로 치료가 된다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이저 수술을 하거나 이런저런 것으로 떼어내는 치료가 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는 좀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몸이 나빠지면 몸에 어디에 티눈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반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특히 오장육부에 이상이 있으면 또는 대변, 소변이 소통이 안 되면 그 결과로서 피부에 무엇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드름일 수도 있고 티눈일 수도 있고 사막일 수도 있고 멍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을 제거하고 오장육부가 편안하게 해주면 인체가 좋아지면서 사막이나 편평사막이 티눈 같은 게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체에 무슨 이유로 이런 것이 생겨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도 뿌리에 이상이 있으면 잎사귀나 줄기에 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 무엇이 생기면 인체 이상이 어디서 왔는가, 어떤 이상에서 왔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인체가 좋아지면서 순환이 정상화되어서 사마귀가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어린이에게 난 사마귀라서 치료가 좀 더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셨나요? 네. 이 어린이는 체질을 볼 때 얼굴이 약간 길면서 어린아이 치고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아랫입술이 약간 도톰했습니다. 윗입술보다도. 대개 보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윗입술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아랫입술이 뒤집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 어린이 경우에는 아랫입술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랫입술이 뒤집어졌다는 것은 화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윗입술이 튀어나온 것은 화에 손상됐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많다는 뜻이에요. 새싹이 올라올 때 새파랗게 올라오죠. 그러나 이 어린이는 어린인데도 어린이를 새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인데도 불구하고 얼굴 때깔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라는 어린이가 화색이 좋아야 되는데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피부는 건조한 편이고 손에는 땀이 났고 여성은 피부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건조한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을까요? 네, 체력이 약해서 그런지 항상 피곤하다는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가방 집어던지고 들어눕는 게 일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웠을 겁니다. 원래 어린이는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뛰어다니면서 놀아야 하는데 피곤하다는 것도 큰 문제고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기가 왕성한 어린이 입장에서는 큰 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어린아이가 항상 피곤해하고 눕고 싶어 한다면 정말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평편사마귀를 치료하는 한약을 투여해 주신 건가요, 박사님? 네, 한약에는 평평사마귀를 직접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체가 좋아지면 평평사마귀가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반드시 평평사마귀가 생겼다면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이 어린이는 혈기가 왕성해서 잘 뛰어놀아야 되고 피곤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화색도 좋아야 하고 많이 뛰어놀아도 피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어린이는 피곤해하고 들어눕는 것이 큰 흠인 것을 고려해서 환기건중탕이라는 그러한 보약을 투여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환기건중탕을 10첩을 쓰니까 조금 처음에는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체의 흠을 보완해주는 약을 쓰면은 그곳에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드려 놓으니까 더 성이 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색이 좋아지고 이 약을 먹고 나서 화색이 좋아지고 피곤이 덜하다고 해서 그대로 다시 10첩을 더 투여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마귀는 그대로 있더라도 더 커지는 것 같더라도 얼굴 화색이 좋아지고 피곤하지 않다는 것, 피곤이 덜 느낀다는 것은 약이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마귀가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더 투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더 투여하니까 사마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갔고 30% 정도만 남았습니다. 가렵거나 아프지도 않았고 손에 땀은 아직도 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환기건중탕을 또 투여하면서 몇 개의 침자리를 자극해 주었습니다. 합곡, 태충, 중환이라는 혈자리를 살짝 자극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가 경락 순환을 시켜주고 인체의 조화를 이루어주고 혈기를 왕성해주는 어린아이들한테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사마귀가 흔적만 남고 거의 소실이 되었습니다. 손에 땀도 줄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 훨씬 덜 눕는다고 했습니다. 또 친구들과 손잡기가 편해졌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손에 평평사마귀가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손잡고 놀래도 항상 신경이 쓰이고 했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가 좋았겠습니까? 친구들과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새끼손가락에 예쁜 무엇도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자 어린아이들은 이쁜 것을 좋아하고 자기 몸에 사실 뭐가 나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더 한약을 투여했더니 이번에는 사마귀가 흔적도 남지 않고 피부도 회복되었고 땀도 거의 손에 땀도 거의 안 나고 밥도 아주 잘 먹고 활동량도 많이 늘었는데 피곤을 훨씬 덜 느끼면서 목소리에 힘도 생겼습니다. 원래 더위를 안 탔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위를 탄다고 덥다고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몸에서 땀이
좀 덜 나고 매우 건강해졌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종료하고 감사의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은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시고 티눈과 사마귀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